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세장에서 주도주를 매수해서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해야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먼저 코스피가 2003년에서 2007년 이때 엄청난 강세장이었죠. 무려 거의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합니다. 거의 지수가 지금 4배가 상승을 하죠. 엄청난 상승장이었는데요. 이때 주도주가 뭐였냐? 철강, 해운, 화학, 기계, 조선 등 이런 중국 관련주였습니다. 중국하고 그때 밀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들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입니다. 철강주의 대표주죠. 포스코가 보시면 2003년도에 한 91,000원 정도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게 2007년도에 76만 5천까지 상승합니다. 76만. 이게 무려 8.4배가 상승을 하죠.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계속 다이렉트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올랐다가 이 봉 하나가 지금 월봉이거든요. 봉 하나가 1개월치인데 2개월 조정하고 또 올랐다가 또 1개월 조정하고 한 3개월 조정하고 또 3개월 이렇게 조정하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냥 주도주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계속 상승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다음으로는 해운주의 대장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한해운. 이 대한해운이요, 이때가 거의 2만원 좀 안 됐죠. 2만원이 안 됐는데 이 종목이 200만원을 넘게 찍습니다. 무려 바닥 대비해서 103배가 급 상승하죠. 103배. 엄청나게 상승하죠. 근데 이게 또 보시면은, 자, 올라갈 때 한 3개월 또 조정하고, 올라가 또 2개월 조정. 이게 이때부터는 2004년 여름 이후부터는 무려 어느 정도 조정하죠? 자, 조정을 1년 6개월 정도로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 해도 이런 조정 기간을 버티지 못하면은 그 뒤에 오는 강한 시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학주. 화학의 대장이는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 이렇게 보시면, 자, 16,200원. 저점이 16,200원이었는데 이게 17만 5천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자, 저점 대비해서 무려 10.8배가 상승을 하죠. 엄청나게 상승하죠.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자, 2004년도부터 조정을 하면서 거의 한 6개월간을 조정을 하죠. 이때. 그리고 올라가는 거 싶더니 또 2개월 조정하고 또 3개월 조정하고, 네.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4개월 조정하고 또 올라갔다가 2개월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데 또 2개월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치면서 우상향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상승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쪽의 대장주 중에 하나였던 두산인프라코는 저점이 2060원 정도에서, 자, 고점이 44,700원까지 찍혔습니다. 무려 저점 대비해서 21.7배가 상승하죠. 이것도 보시면 상승했다가 거의 1년 넘게 조정을 하죠. 또 상승했다가 어떠죠? 거의 1년 정도를 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상승합니다. 네, 이런 모습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조선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이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1,400원이 안 됐죠. 근데 이게 20만 4천원, 20만원을 넘게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무려 147배.
저점 대비 고점까지 147배가 상승했다. 엄청났죠.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147배면 얼마인가요? 네. 엄청나죠. 네. 1억 투자했으면 147억이었고 1000만원 투자했으니까 14억 실천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에 그만큼 엄청나게 상승이 나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계속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승폭이 좀 적죠. 그다음 천천히 올라가다가 한 몇 개월 조정합니다. 한 6개월 조정하고 또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 쉬었다 하면서 마지막에 오버슈팅을 냅니다. 주식이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처음에는 상승률이 좀 적습니다. 하다가 이제 좀 더 각도를 좀 더 높이죠. 높였다가 마지막에 이 각도를 엄청나게 세우면서 자, 이때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급등을 합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 147배 상승했다. 보시면 자, 철강, 해운, 화학, 기계, 조선 이런 주도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예, 주도주가 아닌 비주도주는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보시면 2013년부터 2017년 이때가 지수가 코스피가 4배가 올랐죠. 근데 삼성전자는 1.9배밖에 못 올랐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2분의 1밖에 못 갔어요. 네. 자, 주도주가 아닌 비주도주를 사면 자,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코스피는 4배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2배도 못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보시면 자, 최저점 2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찍습니다. 이때 이제 4.8배가 오르죠. 근데 그 이후로 보시면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자, 떨어지죠. 지수는 이렇게 계속 우상향 하는데, 네, 2017년 한 10월까지인가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때 고점을 찍고 2005년 말 정도에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보시면 지수는 계속 상승하는데 이런 비주도주들은 못 가고 오히려 이렇게 고점 찍고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상승장을 보시면요. 자, 2009년부터 2011년 이때 코스피가 자, 892포인트가 2231포인트 가입니다. 코스피가 2.5배가 상승하죠. 이때가 언제였냐? 자, 그 유명한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지수가 거의 2200포인트짜리가 거의 892포인트까지 떨어지죠.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그 이후부터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예, 그때가 이제 코스피가 2.5배 상승했는데 이때 주도주는 뭐였냐? 차화정이라 그래서요. 자동차, 화학, 정유가 주도주였습니다. 그러면 이 주도주들이 이 상승 시기에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대장 기아차였습니다. 기아차가 저점 5,720원을 찍고 고점 84,800원까지 갑니다. 기아차가 무려 14.8배를 상승합니다. 아까 지수는 2.5배 상승했죠. 지수 대비해서 5배 이상 상승을 했죠. 한 6배 상승했나요? 예.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자, 화학주도 많이 갔죠. 자, 롯데케미칼도 보시면 자, 저점 32,200원을 찍고 최고점 475,500원까지 갑니다. 이때 롯데케미칼은 14.7배를 상승합니다.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상승 각도가 얼마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상승 각도를 올리면서 강하게 상승합니다. 이게 주도주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GS, 정유 중에 GS 칼텍스, 이제 지주회사죠. 자, GS 같은 경우에는, 자, 17,800원 저점에서 105,000원까지 찍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무려 5.8배가 상승하죠. 자, 주도주가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자, 비주도주는 얼마나 갔는지 볼게요. 자, 포스코, 철강. 이 포스코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주도주였죠. 8배 넘게 급등을 했죠. 하지만 이때 보세요. 이때는
자, 29만 8천원이 63만 3천원을 찍더니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는데 자, 종목은 꺾이죠. 최고점 찍었을 때 포스코가 2배가 상승하는데 그 이후에 지수는 계속해서 2011년 4월달까지인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오히려 떨어지죠. 고점 찍고. 이게 비주도주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현대미포조선. 아까쯤에 149배인가요?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이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자, 이때 저점이 39,000원, 거의 4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11만 6천원까지 찍습니다. 거의 2.9배를 상승하죠. 그 이후에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이때부터 종목은 이 비주도주는 미리 꺾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도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 보겠습니다. 이때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코스피가 43% 상승합니다. 43%. 이때 왜 43% 상승했냐? 더 갈 수 있었는데 이때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집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만 계속 우상향하고 나머지 그런 국가들은 오랫동안 하라 그랬죠. 그 전까지 상승을 해서 이 코스피가 43% 상승했는데 이때 주도주는 IT였습니다. IT 반도체 쪽이었죠. 자, 그러면 IT 종목 중에 자,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네, 장비주인데 이게 보시면 최저점이 8,354원에서 최고점이 43,700원까지 찍습니다. 네, 아까 보시면 코스피는 43% 상승했는데 테스는 5.2배나 상승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간에 이런 조정들이 있다. 2개월 조정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2개월 또 조정하고 또 이런 조정들, 이런 중간에 조정들을 견뎌내야 이 5.2배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무겁던 SK하이닉스가 이때 강하게 상승하죠. SK하이닉스가 보시면 자, 저점이 25,650원이었고 고점이 97,700원이었습니다. 이때 SK하이닉스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무려 3.8배가 상승을 하는데 SK하이닉스 보면은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옵니다. 자, 요 봉들 있잖아요. 음봉. 그 다음에 이때는 무려 4개월 정도 조정을 하죠. 네. 이런 조정들을 거치고 자, 우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도주들이 상승했을 때 비주도주는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도주였죠. 그때 14배 정도가 급등을 했었는데 자, 그 이후에 기아차의 모습을 볼게요. 자, 2016년부터 2018년 지수가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가죠. 우상향을 하죠. 근데 기아차는 어때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얘는 오히려 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 보세요. 마이너스 43%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는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아차는 계속해서 흘러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주도주를 담지 말고 주도주를 매수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3월 19일 저점을 찍죠. 코스피가 1439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현재 저점 대비해서 2.2배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도주는 뭐죠?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 자동차에는 친환경차를 말씀드린 거죠. 자, 전기차, 수소차, 이거 관련주. 그 다음에 인터넷은 왜 그러죠? 자, 비대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 확산이 되면서 자, 이 인터넷 관련주,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 5G. 자, 5G는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많이 올라갔죠. 근데 아직 저는 추세가 꺾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큰 흐름상은. 그래서 자, 5G는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고 보십니다. 네, 그래서 5G가 있어야 4차 산업혁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고, 저는 이 5G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게 있죠? 자, 태양광이 있고 풍력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 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의 각각 국가들도 보시고, 자,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지금 현재 상승 진행 중이죠. 진행 중. 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또 얼마나 올라갈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미리 이 종목들의 고점을 예측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세가 흘러가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시세.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예전에는 뭐 기술적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시세가 강하면 보유입니다. 예. 약하면 매도합니다. 저는 딱 이렇게 딱 구분을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런 시세 보는 법을, 예,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주도주 흐름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세가 조금씩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요. 보시면, 자, 강세장에서 이 주도주는 지수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코스피 상승 대비해서, 예? 2배 이상, 3배, 4배, 많게는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꼭 매수해서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세장에서는 이 단타를 하지 말고요. 하면서 이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자, 이런 추세, 네. 이런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해야지 이 대박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현대 위포조선이나 대한해운 같은 거, 자, 저점 대비해서 100배 이상 올라가죠. 이 상승 추세가 꺾일 때까지 전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조정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조정 나오는 거, 이 암초들을 여러분들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세장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하지 않는다. 아까 보여드렸죠. 자, 코스피는 2배가 오르는데, 아까 기아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도주를 매수하셔야 시장 수익률 이상을 달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주도주를 매수하지 못하면 참 그 시장 수익률 아니면은 그 이하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도주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강세장에서 시장의 핵심 종목, 즉 주도주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